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서부터 여러분은 임상심리사에 대한 해당하는 5과목을 이제 천천히 정리를 하실 거예요. 자, 기본적인 구성은 일단 기본 이론을 먼저 하고 그 해당되는 과목에 대한 기출문제를 살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여러분께서 이 하셔야 될 과목이 5과목이다. 이 종류로 봤을 때. 근데 이 각 과목별로 내용이 그렇게 뭐 크게 많다고 볼 수는 좀 없습니다. 여러분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일단 보시면 여러분이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가 가능하셔요. 자, 일단 거두절미하고 일단 모든 내용은 자꾸 반복적으로 보시고 학습을 하셔야 책의 내용이 아니라 자기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 교재 1번서부터 한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한번 가보시죠. 1페이지 보시면 심리학이 뭐냐 그랬어요. 여러분 첫 번째 보시는 과목이 심리학개론이잖아요. 이 심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에 보시면 인간의 행동과 그 다음 행동에 관련된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뭐예요? 요거 체크해 두십시오. 경험과학이에요. 경험적으로 우리가 살펴봤더니 이렇다라는 경험적 과학 성격이 있다. 요거 좀 주의하시고. 두 번째, 자, 개인의 심리적 과정뿐 아니라 신체 기능을 제어하는 생리적인 과정, 그 다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사회적 관계까지 연구 대상이에요.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리학이라 그래서 인간의 내적인 심리 역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생리적인, 즉 신체적인 것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관계도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한번 행동은 두뇌에서 이루어지는 내적인 행동과 신체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외적 행동을 비롯해서 정상적인 행동, 비정상 행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여기서도 주의할 건 인간의 비정상 행동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정상 행동도 들어가 있다.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밑에 심리학의 5대 관점이에요. 우선 큰 제목부터 가볼게요. 자, 생물학적 접근, 그 다음에 인지적 접근, 그 다음에 행동적 접근이 있고 정신역동적 접근이 있고 인본주의적 접근이 있죠. 요 5가지 접근에 의해 가지고 각각의 강조점을 둔 이론들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5가지 제목을 크게 여러분 보시고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예요? 생리적 접근이에요. 자, 내용 보시면 1번. 자, 인간의 뇌는 수많은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아주 복잡한 신경 연결 구조로 갖는다. 두 번째, 인간의 행동과 심리적 현상이 중추적 역할을 하는 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접근 방식이다. 이 생물학 접근은 인간의 행동은 어디서 결정된다? 인간의 뇌에서 결정된다. 완전히 생물학적 이 설명 방식이죠. 자, 3번, 생물학적 입장에서 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새로운 자극이 주어졌을 때 뇌와 신경계통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큰 관심이 있다. 4번, 실험을 통해 공포나 분노와 같은 정서는 뇌의 특정한 부위를 자극하게 되죠. 이 자극을 하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생리학적으로도 분명히 인간의 행동을 만들어낼 수는 있더라. 자극에 의해서. 또 뇌 일정 부위를 자극하면 기쁨과 슬픔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심지어 기억을 상실하게도 할 수 있는 생리학적 측면에 분명히 영향이 있다. 자, 5번. 심리 현상은 신경 생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뇌의 구조가 워낙 복잡해 당연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완전히 밝혀내지는 못했죠. 자, 두 번째가 인지적 접근이에요. 자, 인간은 여러 가지 감각 입력을 변형시켜 그것을 기호하여 기억에 저장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인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 현상을 이해하려면 인지 기능과 인지 과정을 분석해야 한다는 접근이다. 여러분 인지라는 건 뭐죠? 인지. 우리가 오감을 동원해서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고 이거를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 인지, 그 이해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두 번째. 인지적 관점은 크게 스위스의 삐아제입니다. 삐아제에 의해서 발전된 인지 발달 이론과 컴퓨터 과학의 영향을 받은 정보 처리 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2개입니다. 어려운 얘기 없어요. 자, 삐아제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학자죠. 인지 발달가지요. 자, 삐아제가 어린이들의 인지적 발달에 대해 보여준 혁신적 연구는 발달 심리학자와 교육 심리학자들을 자극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요. 삐아제는 어린이가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발달 과정을 가지며 단계별로 발달의 과제를 완수해가면서 지적인 성장을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자, 네 번째,
정보 처리 이론입니다. 자, 컴퓨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처리한다. 즉, 컴퓨터의 정보가 입력, 처리되면서 기억에 저장되죠. 이 저장 장치에. 자, 정보를 디스켓에 장기적으로 저장할 수 있고 처리하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도 있다. 이 컴퓨터에 비유한다면 인간의 기억에도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 또는 뭐 작업 기억이라고도 하죠. 작업 기억이 있고 많은 인지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수행하는 정보 처리를 컴퓨터에 비유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공부한다는 게 아니고요. 비유. 그러니까 장기 기억은 뭐 하드웨어,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단기도 처리 과정에서 그때그때 잠깐 기억할 수 있는 이런 정보 컴퓨터의 어떤 이 구조 요걸 빗대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한다. 즉 정보 입력, 저장, 인출, 문제 해결을 위한 처리 그리고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과정이 바로 정보 처리 이론가들이 연구하는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이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특별히 배우실 거 없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 심리학의 5대 관점 중에 세 번째죠. 행동적 접근입니다. 자, 사람의 심리 상태는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접근이다. 자, 사람의 객관적 행동을 설명하므로 그 사람의 심리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인지적 접근과는 다르게 행동적 접근은 개인의 의식 및 자발적 선택에 대해서는 도외시합니다. 그렇죠. 이 개인의 의식 안에서 이루어져서 뭔가 밖으로 행동이 나가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네 번째 정신역동 접근이에요. 자, 정신역동. 일단 뭐 정신역동하면 여러분이 프로이트가 딱 떠오르실 텐데요. 자, 40에서 50년대 심리 치료에 많이 활용되었고 심리학 전반에 영향이 있었다. 그렇죠? 자, 근데 뭐 사실 현재로서는 뭐 큰 영향은 없겠어요. 두 번째, 정신역동 접근은 의식 속에 경험된 사실만 가지고 인간의 심리적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는 부족하더라. 오히려 의식되지 않은 여러분 프로이드 하면 무의식 이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무의식이 더 큰 도움이 되므로 무의식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인간의 이해가 가능하다는 접근. 무슨 접근이에요? 정신역동 접근이다. 한번 정신역동 접근에서 볼 때 비정상 행동이나 문제 행동은 갈등이 불만스럽게 해결되었거나 해결에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된다. 자, 마지막에 인본주의적 접근. 자, 인본주의 심리학은 행태주의 심리학 및 인지적 접근의 분위기를 강하게 풍기면서 보다 나중에 형성되었다. 자, 이번 의식과 자기 인식을 강조하므로 현상학적 관점이라 부르기도 한다. 인본주의 접근에서는 개인의 경험을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보고요. 즉, 인생 행로에서 자기 인식, 경험 및 선택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제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인본주의 관점에 따르면 모든 행동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를 선택하는 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런 선택은 각 개인이 세상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달려 있다. 그래서 위에 아까 그 읽은 인본주의 1번에 보시면 행태주의라고 그랬죠. 보통 이제 앞으로 보실 것이지만 이 게슈탈트라는 개념을 또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때 한번 보실 건데 제가 미리 게슈탈트 이런 얘기를 쓰더라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심리학 이제 분야죠.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각 분야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보는지 한번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론 심리학이에요. 말 그대로 기초 심리학이죠. 기초 심리학. 자, 이론 심리학은 인간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발견하고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예측, 통제할 수 있는 기법 등을 개발합니다. 우선 제목부터 한번 가볼까요? 생리심리학, 지각심리학, 인지심리학, 발달심리학,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학습심리학이에요. 이 종류 일단 요거 이론 심리학이다. 잘 묶어두셔야 됩니다. 잘 봐두셔야 돼요. 자, 하나씩 내용 제가 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쭉 따라오세요. 자, 생리심리학. 자, 인간의 심리와 행동의 생물학적 기초를 다루는 심리학 분야. 주로 대뇌의 기능과 신경계통, 내분비선을 연구.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다. 말 그대로 뇌 그 자체의 역동 과정, 구조를 연구하는 겁니다. 이게 생리심리학이죠. 자, 두 번째. 자, 지각심리학이에요. 자, 지각입니다. 지각. 지각한다, 느낀다 이런 얘기죠. 자, 인간이 세상을 보는 원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세상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지느냐 그랬어요. 지각이죠.
이제 일종의 이제 느껴서 의식하는 것이죠. 이제 자, 지각 심리학은 감각과 지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요거 체크죠. 키워드죠. 감각 기관을 연구하고 지각 과정을 연구한다. 지각 심리학. 그다음 인지 심리학. 자, 인간이 세상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처리하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다루는 심리학 분야. 지각 심리학이 세상을 보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다루는 학문이라면, 자, 보는 원리. 인지 심리학은 지각 심리학의 범위를 넘어 인간의 세상에 대한 자극과 정보를 처리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정보 처리적 관점으로 다룬다. 즉, 사고, 언어, 기억, 문제 해결, 추론, 그죠? 그다음에 암, 그죠? 그다음 판단, 의사결정과 같은 고급 정신 과정을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각 심리학보다는 인지 심리학의 범위가 더 넓다라는 거죠. 자, 발달 심리학입니다. 이 발달 심리학은 인간의 발달이에요.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과정을 보는 것이죠. 인간이 수정되면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다루는 전 생애적 접근 방법을 통해 인간의 발달과 변화를 설명하고 기술하는 데 중점을 둔다. 됐죠? 그다음 성격 심리학. 자, 인간의 성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성격이 존재하며 사람마다 성격은 얼마나 다른지 개인차를 연구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죠, 성격. 다음 사회심리학.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전제하에 인간의 심리와 행동이 사회적 환경의 영향 속에서 어떻게 형성, 발달되고 그다음 변화하는지 연구. 다음 학습 심리학. 인간의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획득하고 학습해 나가는지를 알아본다. 사실 뭐 가볍게 여러분 제가 특별히 강조드릴 건 없습니다. 뭐 이론적으로 복잡하거나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직은 안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을 일단 개략적인 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가 이제 응용 심리학이에요. 자, 응용 심리학은 기초 심리학에서 이룩한 이론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그 이론과 연구 결과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자, 요거 키워드죠. 현장 중심이야. 그죠? 현장 중심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해 인간 심리와 행동을 통제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우선 종류 한번 가볼까요? 똑같이 임상 심리, 그다음에 상담 심리, 그다음 응용 사회 심리, 산업 조직 심리, 광고 심리, 교육 심리 등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 여기 있는 응용 심리는 각 분야, 사회 분야의 영역이나 분야가 넓어질수록 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뭐 기를 쓰고 외우실 필요는 없는 파트들이에요. 정형화된 건 아닙니다. 더 확대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쭉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같이 한번 보죠. 임상심리다. 임상심리학은 인간이 왜 부적응 심리 상태를 보이고 왜 부적응적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해 심리적 원인을 규명, 이를 직접 활용해서, 자, 요게 키워드입니다. 진단과 치료를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임상심리예요. 그래서 보통 임상심리를 하게 되면 대개 현장에서, 그렇죠, 적용되게 되고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죠. 다음 상담심리. 자, 상담심리학은 임상심리학이 정신질환이나 심한 행동장애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 비교적 가벼운 성격장애나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일반적인 부적응 문제, 진로, 이성문제, 성문제, 고충 등의 처리를 다루게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응용사회심리학이죠. 자, 응용사회심리학은 사회심리학에서 이루어진 집단과 사회 속에서의 행동변화, 행동변인들, 사회적인 영향, 태도 형성, 그다음 변화, 사회적 동기, 외우실 거 아니에요. 지각, 공격성, 역학 등 했습니다. 자,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인간의 사회적 행동과 사회적 현상을 규명하고 인간 행동과 사회 현상을 통제하기 위해 이를 직접 활용한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 심리학, 사회를 대상으로 연구한 사회 심리학의 각종의, 그렇죠? 뭐 아까 읽으신 거, 뭐 행동의 변인이나 태도나 변화, 그다음에 공격성, 역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활용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게 응용 사회 심리학. 그다음 산업 조직 심리. 자,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은 심리학적 지식을 산업 및 조직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고요. 결국은 생산성, 그 산업 현장에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심리학입니다. 자, 광고 심리학. 광고 심리학은 현대 산업 사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를 심리학적 원리를 통해 이해, 접근함으로써 광고의 효율성과 광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광고 심리학은 소비자의 주목을 더 많이 끌고
흥미를 느끼게 하고 상품 구매 동기를 유발해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있다. 자, 그다음 마지막 교육이죠. 자, 교육 심리학은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교수법, 학습 동기나 또는 효율성, 평가 등의 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합니다. 자, 이런 분야들로 나누어지는구나.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가보시면 이제 발달 심리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앞서 보셨습니다만 발달 심리는 인간의 그쵸 수정, 이후, 출생서부터 사망까지의 전생에 대한 내용을 심리학적 측면에서 들여다보는 것이죠. 자, 개념 가겠습니다. 발달의 개념이 뭐냐? 자, 발달은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수정의 순간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전생에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변화의 양상 과정.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 자, 발달 변화의 과정에는 신체, 운동 기능, 지능, 사고, 언어, 성격, 사회성, 정서, 도덕성 등 모든 특성 포함. 그다음, 자, 발달과 관계 깊은 것이 성장 성숙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발달하고 성장 성숙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1번 성장은 주로 신체적 특성, 요게 키워드예요. 성장하는 건 신체적으로 큰다라는 겁니다. 자, 특성의 긍정 변화를 뜻하는 것이로 성장과 발달은 서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자, 성숙. 유전인자가 발달 과정을 방향짓는 기제를 뜻한다. 자, 개념상 성숙은 환경의 영향과는 무관한 유전적 특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발달적 변화에 국한된다. 자, 성장과 성숙을 절충하는 입장인 상호작용설에서는 자, 유전, 성숙과 환경, 성장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달이 이루어진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발달의 일반적 원리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인간 발달의 일반 원리예요. 일반 원리.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체크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발달에는 순서가 있으며 이 순서는 일정하다. 모든 인간은 발달에 일정한 순서가 있고 모든 인간은 순서는 있지만 모든 게 기간이 똑같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이루는 순서도 있고 단계별로 어떤 사람은 그 단계가 조금 늦는 좀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정한 순서는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인간은 연속적인 과정이지만 발달의 속도는 뭐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일정하진 않습니다. 세 번째, 발달은 성숙과 학습에 의존한다. 그다음 발달에는 분명히 뭐죠? 개인차가 있죠. 다음 발달의 각 측면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자, 그다음 가죠. 자, 발달 심리학의 이론적인 성격이에요. 자, 인간의 전생에 걸쳐 모든 발달적 변화의 양상과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 자, 인간의 모든 생애에 걸쳐 그런 발달 심리학. 그죠? 두 번째, 과거에는 발달 심리학은 주로 아동기와 청년기를 대상으로 했지만 근래에는 성인기와 노년기도 포함. 예, 이와 같이 전생의 발달적 관점을 강조하여 흔히 생애 발달 심리학이라고도 한다. 자, 생애 발달 심리학의 주요성은 모든 연령과 시기의 인간 발달이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데 있다. 점. 자, 역사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죠. 이 발달 심리학은 아동 연구에서 그 뿌리를 찾는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심리적 측면에서 아동이 성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성인의 축소판이라고 믿어왔었다. 발달 심리. 자, 존 로크, 루소, 스탠리 홀, 그다음에 아놀드 게젤 등의 학자들이 나옵니다. 각각 어떻게 주장을 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존 로크가죠. 자, 아동의 특성에 대해 체계적 관심을 기울인 최초의 학자다. 여러분 아동의 특성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 최초의 학자 체크해 두셔야 되죠. 누구예요? 존 로크죠. 자, 아동은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결정된 특정한 특성, 어떠한 특성도 소유하지 않았다는 보다 백지설을 주장했다. 백지 상태에서 태어난다. 여기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는 그 다음 출생 후의 문제다의 문제죠.